한밤의 인성시, 불 꺼진 중동터널. 바퀴 멈춘 차량들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스며든다. 민주영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그 순간 기동대는 어디에도 없다. 그의 계획대로 작전이동 명령이 발효되었고 현장은 단 몇 명의 특수팀만 남아있다. 윤동주는 터널 안 깊숙이 홀로 나아간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차분하지만 뺨에 흘러내린 피는 이미 여러 번의 접전을 말해준다. 무전을 무시한 채 돌진한 종현은 백가의 칼에 복부를 찔리고 재홍은 러와 뒤엉킨 채 철제 구조물 위를 구른다. 그 틈 지한나는 납치된다. 총을 들고 맞서던 그녀의 마지막 눈빛은 터널 너머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영은 시종일관 여유롭다. 그는 쉿 하고 손가락을 세우며 면회실 안에 누군가에게 속삭인다. 압수된 마약 원료는 아직 항구에 있다. 그리고 지금 그 항구는 텅 비어 있다. 누군가는 정보를 흘렸다. 내부 정보가 샌다. 종현의 짧은 외침이 공기를 가른다. 윤동주의 숨소리가 달라진다. 한나가 어딘가 저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성을 붙잡으며 되뇌인다. 참는 거예요. 참고 나서 그때 날뛰면 되니까.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진다. 심장은 참는 법이 없으니까. 불 꺼진 터널 속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다. 김종현은 쓰러진 채 무정이를 움켜쥐고 있다. 핏물이 번지는 조끼 위로 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위치 노출됐다. 누군가 안에 있어. 고만식은 상황 통제를 시도하지만 현장은 이미 통제를 벗어났다. 지한나의 마지막 위치 추적 신호는 인성항 근처에서 끊겼다. 동주는 방화복을 걸친 채 항구로 향한다. 한 걸음마다 어금니를 깨문다. 예전처럼 화를 먼저 터뜨렸다면 지금 한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민주영은 여전히 여유롭다. 그는 언론을 움직이고 경찰 고위층에 전화를 건다. 강특팀? 이번에야말로 없애주시죠. 웃음 섞인 말투가 섬뜩하다. 한나는 깨어난다. 바닥은 차갑고 공기는 눅눅하다. 손목엔 구속 자국이 선명하고 눈앞엔 낯선 얼굴이 앉아있다. 너 왜 여기에? 그 얼굴은 마귀였다. 윤동주는 마지막 위치를 기억해낸다. 해선창. 그의 발걸음이 달라진다. 기억과 감각,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 그게 지금의 나침반이다. 한나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어둠은 깊어지고 동주의 눈빛은 매서워진다. 한나야, 기다려. 신재용은 부서진 송전함 옆에서 일어난다. 팔의 화상, 다리의 통증, 하지만 멈출 수 없다. 그는 무정의로 신호를 보낸다. 폐선창, 남쪽 창고, 러, 마귀. 둘 다 있어. 지한나는 쇠사슬에 묶인 채 조용히 주변을 관찰한다. 바닥에 떨어진 철조각, 마귀의 무릎에 있던 문신. 그녀의 눈이 계산처럼 움직인다. 오른쪽 다리, 지혈중, 약점이다. 윤동주는 창고 외곽에서 잠시 멈춘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끝은 싸늘하다. 하지만 그는 되뇌인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민주영은 여전히 통화 중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다. 그 아이는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본다. 거기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 종현은 재홍의 위치를 확인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오른손에 감아둔 붕대를 벗고 칼을 고쳐준다. 동주가 가면 난 지키면 돼. 지한나는 틈을 노린다. 쇠사슬을 당겨 몸을 기울이고 떨어진 철조각을 발끝으로 당겨본다. 마귀는 눈치를 챘지만 늦었다. 한나의 눈이 반짝인다. 한 명쯤은 쓰러뜨릴 수 있어. 지한나는 철조각을 손에 쥔다. 땀이 손바닥을 적시고 마귀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눈동자가 너무 조용해.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곧 문이 열리고 러가 들어선다. 시간 다 됐어. 옮기자. 러의 짧은 말에 마귀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순간 한나는 쇠사슬을 회전시켜 의자를 뒤엎는다. 두 빌런이 동시에 달려든다. 하지만 짧은 혼란이 벌어지고 마귀의 허벅지에서 다시 피가 솟는다.
그 틈을 이용해 한나는 도망친다. 창고 한 골목으로, 폐 컨테이너 뒤로,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뒤돌아본다. 러와 마귀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따라오고 있다. 동주는 창고 외곽에 도착한다. 소리 없이 문을 연다. 그의 손엔 전기 충격봉,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망설임,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린다. 재홍은 고속도로 근처에서 경찰 무전을 도청 중이다. 해경도 움직였어. 항구봉쇄 시작.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다. 민주영은 노트북을 열어 중동터널 상황과 항구 CCTV를 동시에 본다. 그의 얼굴엔 기묘한 미소가 번진다. 다들 멋지게 움직이네. 그리고 조용히 파일 하나를 삭제한다. 한나는 폐 컨테이너 사이를 비틀거리며 달린다. 손목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점점 붉어진다. 하지만 뒤에서 쿵, 쿵 울리는 발소리는 더 가깝고 무겁다. 러가 가장 먼저 그녀를 따라잡는다. 뒤이어 마귀가 나타난다. 한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철제봉을 휘두른다. 물러서. 하지만 러의 팔이 그녀를 눌러붙인다. 그 순간 전기 충격이 울리고 러가 뒤로 튕긴다. 동주였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두 번째는 없다. 마귀는 지한나를 향해 칼을 꺼낸다. 하지만 동주는 총을 꺼내 마귀의 발밑에 쏜다. 한 발 더 남았어. 숨죽인 정적 속에서 마귀는 칼을 내려놓는다. 한나는 동주의 품에 안긴다.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머리를 감싼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진다. 종현과 재홍이 후방을 정리하며 진입한다. 고만식의 외침이 무전을 채운다. 러생포 마귀 확보, 윤동주, 한나 무사.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동주는 무릎 꿇고 말한다. 보고합니다. 작전 종료? 아닙니다. 그는 창고 천장을 올려다본다. CCTV 렌즈가 깜빡였다. 누군가 아직 이 안에 있다. 창고 작전 종료 직후 고만식은 내부 브리핑을 소집한다. 그러나 CCTV 분석 결과 누군가 경찰 작전 정보를 실시간 전송한 흔적이 남아있다. 우릴 지켜본 건 외부가 아니었어. 안에 있었던 거야. 고만식의 말에 모두의 표정이 굳어진다. 지한나는 기억을 더듬는다. 자신이 납치되기 전 지시에 없던 경로 변경을 누가 제안했는지. 그 순간 이름 하나가 떠오른다. 하지만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민주영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웃고 있다. 그는 파일 몇 개를 전송하고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민 메시지엔 후속 조치 대기 중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동주는 자신의 총기 기록을 검토한다. 창고 내에서 총격이 일어난 시점과 보급 창고 내 타는 위치가 다르다. 이 안에 누군가 총을 더 쐈다. 종현은 익명으로 온 제보 메일을 확인한다. 보낸 이는 없지만 내용엔 마귀의 다음 움직임과 강력 특수팀 내부를 향한 경고가 담겨 있다. 한나는 병실 침대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자신을 감싸준 동주의 손이 계속 떠오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손이 떨렸던 것도 기억난다. 신재홍은 부상 중에도 해경 수사과와 협업을 시도한다. 중동터널, 통신 끊긴 5분 전. 누가 무전 기록을 삭제했는지 알려줘. 그는 칠판에 복잡한 선들을 그리며 각 인물의 동선과 통신 내역을 정리해간다. 지한나는 마귀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너희 안에도 하나 있더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옆자리 팀원이 말없이 고개를 돌렸던 그 짧은 순간이 스쳐 지나간다. 동주는 은밀히 폐기 창고를 다시 찾는다. 현장에서 주운 총알 한 발, 그리고 누군가 일부러 남긴 듯한 USB. 이건 우리 걸 안다는 얘기야. 민주영은 다시 등장한다. 이번엔 말없이 신문을 펼치고 기사 사이에 낀 작은 쪽지를 빼낸다. 곧 다시 움직여야지. 그의 눈빛엔 흥미와 자신감이 동시에 서려 있다. 내부 조사가 시작된다. 인성경찰청 고위 간부들이 하나둘 조사실에 불려오고 강력 특수팀은 비공식 감찰 대상이 된다. 고만식은 팀원들을 지키기 위해 비공식 루트로 정보를 차단하고 직접 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이제 팀을 해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에 청장은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담담히 묻는다. 누굴 의심합니까?
한나는 복귀를 결정한다. 완전하지 않은 몸, 완전하지 않은 마음. 그러나 멈춰있는 건 더 아프다. 한나야, 지금은 괜찮아. 그 사람들 또 움직일 거야. 민주영은 시계탑을 올려다본다. 도심의 한복판. 그가 지정한 시간.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전화한다. 애송이들 시험해볼 때야. USB 속 파일이 복구된다. 동주는 화면을 본다. 그리고 잠시 말을 읽는다. 그 파일 속엔 팀원 중 한 명의 얼굴이 민주영과 함께 찍힌 영상이 있었다. 지목된 인물은 종현이었다. 그는 침묵한다. 고만식은 분노를 억누른 채 묻는다. 그날 왜 거기 있었지? 종현은 말없이 총을 내려놓는다. 민주영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여요. 난 그걸 막으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상 속 종현은 민주영과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다. 정황과 동기는 모두 미지수. 지한나는 의심을 걷지 못하고 한나는 외면한다. 동주는 단둘이 남은 자리에서 묻는다. 그 사람 진짜야? 종현은 담담하게 답한다. 믿을 수 없다면 날 묶어. 그게 더 안전할 거야. 그 시각 경찰서 자료 서버의 비인가 접근이 감지된다. 팀장의 계정으로 접속된 기록, 삭제된 감시 영상, 조작된 보고서. 모든 흔적이 종현 쪽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동주는 한 가지를 발견한다. 이 접근 기록, 실제 종현 단말기랑 동기화된 시간이 어긋나 있어. 다른 누군가가 종현의 신분을 쓴 것이다. 지한나는 따로 남겨둔 핸드폰 백업에서 영상과 일치하는 배경음을 추출한다. 이거 우리 사무실 아니야. 어디선가 흘러나온 방송 소리야. 그날 민주영과 함께 있던 건 진짜 종현이 아닐 수도 있다. 고만식은 그제야 무전을 날린다. 종현, 격리 풀어라. 대신 그 영상 진짜 시간대부터 다시 추적해. 도시 전체가 정전된다. 한나는 사건 초기와 유사한 패턴의 재발을 예감한다. 또 시작된 거야. 정전은 계획적이었다. 통신망 다운, 전산 마비, 경찰청 건물도 암전 상태. 그러나 이상하게도 민주영의 사무실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 동주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에서 GPS 흔적을 추적한다. 민주영의 신호가 이 근처를 지난 거 맞지? 재홍이 끄덕인다. 단 한 번 15초 동안 멈췄었어. 그 시간 민주영은 안대용과 만난다. 안대용은 형사기동대장이자 내부 회의의 열쇠를 쥔 인물. 그의 손에는 청장에 직인 문서가 들려있다. 강력특수팀, 이번 주 안에 해체될 거야. 종현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기록 복구에 나선다. 그는 원본 시각 데이터를 복원하고 민주영과 함께 있던 그 인물의 신장을 계산한다. 187cm의 종현보다 크다. 지한나는 그 키에 해당하는 경찰 내부 인물을 하나하나 대조한다. 그리고 한 명, 의외의 이름이 튀어나온다. 형사과 교육 담당관 황경철. 황경철은 강력특수팀의 창설에 반대했던 인물.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 조사에 응한 적 없다. 고만식은 말없이 탁자를 두드린다. 그날 민주영과 웃던 그 사람, 진짜는 아직 조용히 숨어 있어. 그 시각 황경철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1차는 성공, 2차는 그 새끼들이 살아남는 한 없다. 도시의 정전 사태 이후 강력특수팀은 다시 본청 2층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팀원들 사이엔 묵직한 공기가 감돈다. 누군가가 배신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황경철이라는 이름. 고만식은 별도로 종현, 재홍, 지한나를 불러 모은다. 황경철을 건드리면 단단히 맞을 거다. 그럼에도 동주는 말한다. 그래서 더 가야죠. 지금까지 당한 만큼 한나는 폐쇄됐던 내부 기록을 분석한다. 황경철의 주요 발언과 이동 기록, 누군가와 동기화된 위치 로그. 이건 백석춘하고도 겹쳐요. 한나는 이 데이터를 고만식에게 제출하고 외부 감청 가능성까지 포함해 분석을 요청한다. 그 시각 백석춘은 조용히 새로운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항구가 아닌 공항을 통해 들여오는 물류, 그리고 그 안에 실린 작은 캡슐들. 이번 건 레벨이 다르지.
그는 전화기 넘어 누군가에게 웃으며 말한다. 이번엔 확실히 성공할 거다. 민주영은 아직도 웃고 있다. 그 녀석들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멀리 간다니까. 그는 다시 장갑을 끼고 무언가를 태우기 시작한다. 그가 태우는 건 오래전 동주의 진술서 복사본이다. 이걸로 넌 다시 흔들리겠지. 황경철은 청문회에 소환된다. 그러나 그는 여유롭다. 나는 단 한 번도 강특팀을 사적으로 움직인 적 없습니다. 그의 말에 청장은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그건 조사해보면 알겠지? 뒤에서는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진다. 그 순간 한나가 새로운 증거를 들고 들어온다. 7월 14일 정전 직전 통신 기록. 그 안엔 민주영과 황경철이 함께 있던 GPS 음영지대 접속 기록이 있었어요. 해당 지점은 CCTV 사각지대였고 이상하게도 그 시간 통신 지연이 반복됐어요. 이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야. 재홍은 새벽 3시에 감지된 블루투스 연결 로그를 꺼내든다. 비인가 무정의에서 나온 신호, 청장실, 경철 휴대기기랑 동기화. 이어지는 발언에 회의장은 술렁인다. 동주는 말한다. 이건 공모야. 묵인이 아니라. 둘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사고로 치부됐을 겁니다. 황경철은 그제야 표정을 바꾼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어? 하지만 고만식은 단호하다. 지금부턴 너 동료 아니야. 뒤이어 수갑이 찰칵 채워지고 기자들은 앞다퉈 질문을 던진다. 황경철의 체포 소식이 퍼지자 민주영은 곧장 대피 절차에 들어간다. 그는 마지막 자산을 꺼내든다. 내 차례야. 문서를 정리하며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긴다. 모든 기록은 동결했다. 실행만 남았어. 러는 마피아 잔당을 규합해 남쪽 컨테이너 지역으로 이동. 한나는 미리 심어둔 추적기 신호를 감지한다. 신호는 반복적으로 끊겼다 다시 연결되며 이동 속도와 패턴을 교란시켰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우리가 먼저 덫을 놓자. 재홍은 상황실 지도를 펴고 경로 분석에 착수한다. 종현은 위험을 무릅쓰고 러에게 미끼로 접근한다. 가짜 밀거래 제안서와 위장 경로. 러는 처음엔 경계하지만 종현의 눈빛은 진심이다. 나도 민주영 밑에 있을 줄은 몰랐거든. 그러나 러 역시 만만치 않다. 그는 뒤통수에 손을 올리며 웃는다. 넌 안 죽이고 잡아가라 했어. 하지만 뼈 하나쯤은 괜찮잖아? 그리고 총을 꺼내들며 덧붙인다. 난 명령도 재미로 바꾸는 놈이라서. 러의 기습에 종현은 크게 다친다. 그러나 그 직후 고만식과 동주가 현장에 도착한다. 컨테이너 안에 숨겨진 장비, 그리고 마약물과 무기류. 거대한 캐비닛에는 미처 포장되지 못한 알약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여기만 치면 끝나는 거냐고 한나의 물음에 동주는 짧게 답한다. 아니, 여긴 시작점이었어. 그는 멈추지 않고 컨테이너 구석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GPS 발신기와 통신 교란 장치가 있었다. 민주영은 이미 또 다른 이름으로 출국 준비 중이다. 하지만 출입국 기록 조작 파일이 지한나의 수사망에 걸린다. 그녀는 공항 보안실에 전화를 건다. 출구 셧다운. 지금 당장? 곧바로 출입문 폐쇄가 시작되고 비상방송이 공항 내부를 울린다. 그리고 드디어 동주에게 연락이 온다. 민주영이 공항에 나타났다는 것.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무정의에 답한다. 놈을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민주영은 공항 VIP 라운지에 앉아있다.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손. 그러나 창밖에선 수십 명의 기동대가 움직인다. 그는 여전히 신문을 펼치고 웃음기 어린 눈으로 움직임을 감시한다. 놔둘 리가 없지. 동주는 마지막 카드, 이경일 사건의 진실을 들고 간다. 그 아이 왜 죽였지? 그는 손에 꼭 쥔 시계를 꺼내 민주영 앞에 내던진다. 민주영은 고개를 든다. 그건 네가 만든 일이야. 넌 그날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살려달라 애원하러 갔던 거였잖아.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도발로 가득했다. 동주의 눈빛이 흔들린다. 하지만 주먹은 멈추지 않는다. 넌 잘못 건드린 거야. 그의 주먹이 책상 위를 내리치자 테이블 위잔이 깨진다.
기동대가 진입한다. 민주영의 마지막 웃음이 사라진다. 그러나 그 순간 라운지 천장이 터진다. 연막탄. 그리고 또 다른 인물. 이 판 아직 끝난 줄 알았어? 그 목소리. 그림자 속에서 마귀가 나타난다. 그녀의 손엔 짧은 칼과 독침총이 들려 있었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 라운지 천장에서 튀어나온 마귀는 연막탄을 터뜨리며 주변을 혼란에 빠뜨린다. 기동대는 진입을 중단하고 민주영은 그 틈에 재빠르게 외곽으로 빠진다. 마귀는 말한다. 민주영은 나한테도 빚이 있어. 그녀는 독침총을 발사해 기기 패널을 무력화시키고 비상탈출구로 향한다. 동주는 바로 그 뒤를 쫓는다. 민주영, 반드시 내가 끝낸다. 마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다. 그녀는 공항 지도를 통째로 외운 듯 움직이며 시야에서 사라진다. 한편 공항 관제실에선 지한나와 재홍이 탈출 경로를 추적한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는 전부 사각으로 돌아갔다. 누군가 내부에서 돕고 있어. 한나는 단언한다. 아직 내부에 또 다른 공공모자가 있어. 재홍은 음영 구간 패턴을 대조하며 말한다. 이건 단순한 전력 문제 아니야. 계획된 정전이야. 동주는 어둠 속 계단을 뛰어내려간다. 마귀는 그를 기다리듯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야 주인공이 왔네. 그녀의 발 밑엔 분해된 장비 부품이 흩어져 있었다. 마귀는 민주영이 남긴 경로를 따라간다. 이 루트는 내가 짠 거야. 그 자식 마지막까지 날 이용했네. 그녀는 벽면에 숨겨둔 메모리를 회수하며 중얼거린다. 그녀는 독극물이 묻은 장비를 처리하며 말한다. 이건 너가 숨겨둔 거야. 만약 그걸 터뜨리면 공항 전체가 폐쇄될 거야. 그 장비는 인근의 환풍구와 연결돼 있었다. 동주는 말없이 장비를 해체하려고 한다. 하지만 마귀는 그를 막는다. 너한텐 못 맡겨. 이건 내 일이야.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스위치를 향해 간다. 한편 고만식은 내부 배신자 색출에 나선다. 문서 전달 시간과 로그인을 대조해본 결과 의외의 인물, 청장의 수석 비서가 드러난다. 그는 몇 차례 외부 접속 기록까지 갖고 있었다. 지한나는 바로 무정의를 든다. 경비팀 4층 청장실 비서, 라인 확보, 코드블루 발동해?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4층 복된 중무장 요원들이 출동한다. 민주영은 지하철도 연결 통로에 도착한다. 그리고 마귀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남긴다. 너도 쫓아오고 있겠지? 그래도 못 따라올 거야. 그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있었다. 기동대와 동주는 비상구역에서 마귀를 따라간다. 그녀는 앞서 나가면서도 위치를 끊임없이 공유한다. 이번만큼은 내가 너희보다 빨라야 해. 그 말엔 오랜 분노와 책임이 함께 실려 있었다. 민주영은 레어 잔당과 접선한다. 마지막 수송선 거기로 보내. 그리고 나머지는 불태워. 그의 손엔 구형 피스톨이 들려 있었다. 종현은 병상에서도 분석을 멈추지 않는다. 그 좌표, 예전 밀수 경로랑 겹쳐. 이건 단순 탈출이 아니라 이송이다. 그는 투석 중에도 노트북을 놓지 않았다. 지한나는 고개를 든다. 마약만이 아니야. 사람도 함께 실려가. 고만식은 단호하게 말한다. 그 배 띄우기 전에 막는다. 그는 교신망을 재점검하며 작전 개시를 선언한다. 동주는 드디어 민주영과 마주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는 혼자다. 이쯤 되면 알겠지? 끝나는 건 항상 너희 쪽이야. 그는 손에 든 시계를 쥐고 있었다. 마귀는 민주영에게 총을 겨눈다. 하지만 그의 뒤에 다른 인질이 있었다. 발사하면 얜 죽어. 그 인질은 경찰청의 정보 담당 실장. 민주영은 속삭인다. 쓸모있는 애들은 남겨야 하잖아. 그의 말에는 섬뜩한 진심이 담겨있다. 동주는 조준을 낮춘다. 우리가 원하는 건 체포야. 죽여선 안 돼. 하지만 마귀의 손은 멈추지 않는다. 총성이 울리고 어딘가에서 비명이 터진다. 소리는 반사돼 방향조차 알 수 없었다. 기동대가 돌입한다. 공항 지하 벙커는 아수라장이 된다. 민주영은 연기를 뚫고 도망치고 그를 막기 위해 동주가 뛰어든다. 그는 끝까지 시선을 놓지 않았다.
지안나는 마약 이송선을 추적한다. 비상 대응 돌입. 바다 쪽으로 포위망 좁혀. 종현은 마지막 좌표를 가리키며 말한다. 거기야? 마지막 길목. 그 위치는 예전에 이경일이 사라졌던 곳과 같았다. 민주영은 끝내 잡히지 않는다. 동주는 피범벅이 된 채 무정이를 붙든다. 이 작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엔 분노와 후회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마귀는 구속되지만 입을 다문다. 고만식은 그녀에게 묻는다. 그에게서 뭘 본 거냐? 그녀는 짧게 말한다. 지옥. 그리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지안나는 해안경비대에 작전 자료를 넘기며 말한다. 이건 국가 단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녀는 파일을 보고 조용히 속삭인다. 여기 또 다른 이름이 있네요. 그 이름은 익숙한 내부 인물이었다. 기지국에 복귀한 동주. 이경일의 유품을 다시 꺼내 손에 쥔다. 그리고 무정이에 대고 말한다. 우린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다. 그 말 위로 또 다른 경보음이 울린다. 그리고 화면에는 새로운 인물의 그림자가 떠오른다. 그 인물의 손목엔 과거와 같은 시계가 있었다.